8관 303호 김래영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확통 1단원이 목표인데, 확통의 이제 특성상 뭐 우리 애기들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21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21문제 정도가 시험 나오는데 시간이 50분 정도야. 그러면 한 문제에 한 2분 정도가 시간이 이제 배려가 됩니다. 근데 확통이 특성상 딱히 유형이 없어요. 원래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걸로 해서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나열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시험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패턴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정형화된 패턴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숙지해야 되고, 자, 근데 그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변별력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약간 변형을 실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기본형과 변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줘야만 문제의 구분이 될 거야. 전체적으로 문장이 다 문장형이에요. 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단어를 집어서 키워드로 문제를 풀이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보일 거야. 그래서 오늘은 문제 구분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잘 나오는 기본형이 바로 이것이죠. NPR, NCR, NPIR, NHR.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서 N과 R에는 모두 다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 N의 속성은, 자, 적으세요. 자, N의 속성은 이겁니다. 서로 달라야 돼. 자,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네들을 못 써요. 물론 얘네들을 부분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한 방으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R의 속성이 있어요. R의 속성은 뭐냐면 반드시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선택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돼. 선택하지 않아도 안 돼. 무조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게 R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자, 따라서 이 P-HC를 쓰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것이야. 이 R에 해당되는 이분이 다 선택권이 있는 거지. 자, 얘가 요 그룹이 이 그룹 중에 하나를 모두 다 선택하는 구조예요. 이런 형태다라고 한다면, 아, 이것은 NPR, NCR, NPIR, NHR 중에 하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이때 유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 사실은 경우의 수라는 건 대다수가 이런 거예요. 어떤 그룹이 다른 그룹을 선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택권이 있는 그룹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선택을 당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속성에 따라서 문제가 좀 바뀌어버립니다. 자, 일단은 선택권이 있는 그룹이 서로 다른, 같은 게 없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이란 건 하나도 같으면 안 돼요. 또 서로 같은이란 건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알겠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선택권이 이제 서로 다른이고 이제 피선택이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열 계열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가 바로 NPR이에요. 자, 적으세요. 자, NPR입니다. 요쪽이 이제 R이 되는 거지. 오케이, 요쪽이 R입니다. 보통 요쪽이 이제 N쪽이죠. 그렇지? 자, NPR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기서 서로 다른, 이것도 또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아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복이 허용될 수가 있어요. 중복 허용. 누가 선택한 거 또 선택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얘가 중복 순열이 돼버려. NPIR. 그치? 그냥 순열, 중복이 가능한 순열. NPIR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같은 아이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거야. 누가 선택해도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것보다 엑소가 선택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다 똑같아. 동급이야. 개나 소나야. 그러면 누가 선택해 주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서로 같은이라고 했을 때 그게 서로 다른 걸 선택한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NCR이 돼요. 자, 적어주세요. NCR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만약 같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야. 같은 아이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선택하는데 또 중복이 허용되네. 이게 중복 허용이 있어요.
요게 바로 NHR이 될 것이야. 어떻게 괜찮죠? 자, NH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아이들이 자, 서로 다른 같은. 자, 근데 P선택은 전부 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야. 이번엔 반대로 넘어가자고. P선택 당한 애들이 같은 애들이야. 자, 같은 애들입니다. 자, 같은 애들인데, 자, 그러면 이쪽 넘어가서 할까? 좀 좋네. 자, 이쪽 넘어갈게요. 자, 선택권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같은 아이들이에요. 선택 당하는 애들이 똑같아. 같은 아이들인데 만약 선택권을 하는 애들이 다른 아이들이야. 다른 아이들이 같은 아이들을 선택한다. 이게 바로 집합분할입니다. 자, 집합분할. 자, 집합분할이 되고 이때가 바로 요거 얘가 SN, K라고 표현하죠. SN, K.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 이 다른에서 다른 아이들이 같은 걸 선택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빈 곳이 있어도 돼. 그리고 빈 곳이 없어야 돼.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빈 곳이 있다. 빈 곳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빈 곳이 없다. 빈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 하나로 끝이 나요. 자, 근데 만약 다른 아이들이 자, 같은 아이를 선택했어. 자, 근데 이때 빈 곳이 있어도 돼. 그러니까 아무 언급을 안 했어요. 아무 언급이 안 하면 빈 곳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5개의 다른 아이들이 3개의 같은 아이들을 자,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겠지. S53 뿐만 아니라 S52.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S52. 자, 더하기 S5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같은 아이들입니다. 마지막이겠죠. 같은 아이들이 같은 아이들을 그냥 선택했어요. 자, 근데 빈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빈 곳이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되겠지. 빈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집합분할이에요. 자연수 분할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분할 P를 쓰지 말지. P, N, K. 자, 이렇게 표현하네요. 어떻게 괜찮겠어? 요 앞에 애들이 선택권이 있는 거다, 이제, 이때는. 자, P, N, K라고 쓰고, 자, 근데 얘가 만약 같은 방식, 그냥 같은 아이들이 같은 아이를 선택해. 뭐, 빈 곳이 있다, 없다,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럼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때는 마찬가지야. 얘가 5개고, 얘가 3개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방식으로 P53 더하기 P52 더하기 P5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게 돼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MPR, MPIR, NCR, MHR, 자, 그리고 집합분할, 자연수 분할. 자, 얘네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순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대1 상황이면 이때가 바로 MPR이야. 자, 이때가 이제 MPR입니다. 자, MPR은 자, 이렇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이? M팩에다가 M마 R팩을 나누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MPR의 계산이에요. 팩토리얼이 뭔지 알지? 팩토리얼은 이겁니다. M팩은 M부터 역카운트 하면서 1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 자, 이걸 이제 팩토리얼 부르지. 저게 1대1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자동차가 3대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주차장이 주차 공간이죠. 자, 주차 공간이 5곳이 있어요. 그치? 주차 공간이란 건 그 주차 공간 안에는 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이 자동차가 주차 공간을 선택할 거 아니야. 자, 근데 어떻게 선택하겠니? 한 곳만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겠니? 5P3이 됩니다. 선택권이 있는 게 오른쪽이에요. 잊지만 알겠지? 자, 요런 게 이제 MPR.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중복순열 보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은 뭐냐면 아까 서로 다르다 그랬지? 자, 중복순열도 좀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을 선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해. 누가 선택한 거 또 선택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때는 M파이 R을 씁니다. 자, 값은 N의 R 제곱이 돼요. 곱의 법칙에 의해서 N의 R 제곱이 됩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편지가 5개가 있어.
자, 편지 5개가 물론 서로 달라야 되겠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요런 걸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자, 근데 얘가 우체통 3군데에다가 자, 우체통 3군데에다가 얘를 담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선택권이 있냐면 편지가 선택권이 있어. 왜 편지가 선택권이 있냐면 반드시 편지는 우체통 한 곳만 선택해야 돼요. 만약 우체통 선택하지 않겠다, 그럼 편지를 버리겠다는 소리야. 우체통을 2군데 선택하겠다, 편지를 찢어서 넣겠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따라서 이쪽이 선택권이 있게 되는 거다, 이제.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자, 근데 우체통에 편지 하나만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갈 리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중복이 허용되는 거야. 자, 이거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인데 여기서 이제 부가 옵션이 중복 허용이 되겠지? 아니면 편지 버려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따라서 얘가 뭐가 되니? 3, 파이 5. 3이 5승이 아니냐. 그렇지? 자, 여기 이제 중복 순열됩니다. 중복 순열. 자, 다음.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조합입니다. 자, 조합을 우리가 이제 NCR 자 이렇게 부르지. 자, NCR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NPR에다가 그렇지. NPR. NPR은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조합은 뭐냐면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안 돼요. 순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알개의 순서를 지우기 위해서 알팩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게 나누는 방식을 많이 쓰죠, 그렇지? 자, 여기 이제 NCR. 자, 근데 좀 전에 NPR이 얘라고 했잖아. NPR이 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얘는 NPEC, 알팩. 자, 그리고 NPR을 자, 이렇게 쓸게요. NPEC, 엠마 알팩. 자, 그리고 좀 전에 이 알팩. 어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돼요. 여기 이제 조합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기 8팩 있다, 여기 3팩 있다, 여기 5팩이 있어. 아, 그렇다면 이것은 조합입니다. 조합이야. 룰이 딱 맞지? 요 안에 숫자랑 요 안에 숫자랑 합친 것이 이것이랑 같아야 돼.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조합이 아니냐. 3팩, 5팩, 8팩. 자, 따라서 얘는 83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85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것과 이것이 같은 놈이 둘이 합친 게 얘와 같을 때는 같은 조합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 이렇게 나온 거야. 숫자가 맞지 않아요. 만약 9팩이야, 3팩이야, 5팩이야. 자, 그럴 때 어떡하냐. 강제로 맞춰주면 되겠지. 9 곱하기 8팩, 3팩, 5팩. 자, 그렇다면 뭐가 되겠니? 요거 83이라 불러도 되고 85라고 부르는데 계산상 작은 숫자가 좋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적을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가능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파스칼의 합이야. 여러분, 그 파스칼 삼각형 본 적 있을까요? 그 파스칼 합이 이겁니다. NCR은 n-1c r-1 더하기 n-1cr.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쳐줄까요? 자, 얘입니다. 얘는 뭐 사실 논리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 이제 팩토리얼로 정리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쌤이 팩토리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n마 1c r마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n마 1팩. 괜찮죠? r마 1팩. 괜찮지? 자, 근데 이거랑 이거랑 합쳐갖고 요게 돼야 돼. 그럼 뭐 여기 뭐가 필요하니? n마 r팩. 어떻게 괜찮지? 말 되죠? 둘이 합쳐봐. 요거 맞지? 그렇다면 제대로 한 겁니다. 자, 더하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n마 1c r입니다. n마 1팩. r팩. 자, 그리고 요거 둘이 합쳐서 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가 n마 r 마 1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겠네. 어때? 괜찮겠죠?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당연한 건데 팩토리얼에서 성질 하나만 알아보자고. 이런 거 봐봐. 만약 5팩이야. 5팩. 자, 5팩이 뭐니? 5431이에요. 여기 5팩입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숫자보다 1 큰 숫자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곱해지면서 얘가 뭐가 되겠니? 6팩이 돼버려요. 어때?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n팩에다가 n팩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점점 1까지 곱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n 풀 1을 곱하면 여기에다가 n 풀 1을 곱하면 그럼 그거 뭐가 돼? 얘가 n 플러스 1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n 플러스 1팩 지금 봤지?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n팩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팩과 같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야. 만약 5팩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5를 나눴어. 그럼 뭐가 될까요? 4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하죠, 그치? 아주 당연한 거야.
자, 이거 한번 적어줄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용돼요. 자, 괜찮지? 자, 일단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통분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럼 통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잘 봐요. 자, 이건 지웁니다. 자, 이 원리를 사용할게. 자, 얘가 이제 알마 1팩, 엠마 알팩입니다. 자, 알마 1팩, 엠마 알팩이고, 원래 목표가 뭐니? NCR이지. NCR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그럼 뭐가 다른지를 확인해봐. 뭐가 다르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알마 1팩이 아니고 알팩인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다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여기에다가 R을 곱해요. 내 마음대로 R 곱하면 안 되잖아. 위에도 R 곱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괜찮지? 자, 됐어요. 자, 그럼 얘 보자. 자, 얘랑 비교했더니 얘는 엠마 알팩인데 얘는 엠마 R 빼기 1이야. 그러니까 1 적은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엠마 R을 곱해준다면 엠마 알팩이 됩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여기도 엠마 R을 곱해주는 게 당연하겠지. 어떻게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자, 결국 이렇게 되겠다. 요거 곱해서 알팩, 엠마 알팩. 어떻게 괜찮나? 자, 됐죠? 자, 그리고 엠마 1팩. 자, 그리고 R. 자, 마찬가지. 자, 얘도 똑같아요. 알팩. 이거 둘이 곱해서 엠마 알팩. 어떻게 괜찮나? 자, 그리고 엠마 1팩. 엠마 R입니다. 자, 근데 공통인수가 보니까 얘 빼고는 다 공통인수예요. 자, 그렇다면 자, 묶습니다. R팩, 엠마 R팩. 자, 그리고 엠마 1팩. 남아있는 아이들이 왼쪽에서 R, 오른쪽에서 엠마 R. 그렇지? 얘가 되겠지? 이렇게 쓱쓱 지워진다. 이렇게 쓱. 자, 그럼 결국 N이 남잖아. N을 얘랑 곱해버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R팩, 엠마 R팩. 자, 그리고 M팩. 어떻게 괜찮아? 됐지? 완성.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서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서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AND 가로등키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 성질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아이고, 이거 민망스럽게 왜 이렇게 땀이 나냐? 괜찮아. 쪼지 마세요. 자, 봐. 자, 됐어? 자, 그러면 얘와 흡사한 예를 쓰면 하나 들어줄게.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팩분의 1. 자, 다음을 n 플러스 1팩분의 n. 자, 다음에 급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팩토리에 나왔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분자에다가 1을 더해주고 1을 빼준다 하더라도 값이 바뀌는 게 아니지. 어때? 말됩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자, 됐지? 자, 잘 봐. 자, 풀이할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팩. 자, 그리고 n 원래 있었어. 에다가 1 더해줄게요. 빼기 1. 어떻게 했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팩 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팩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근데 여기는 n 플러스 1하고 여기 n 플러스 1팩하고 약분이 되지. 약분되면 뭐가 되지? 약분되면 좀 전에 했습니다. 약분이 되는 순간 이분이 바로 n팩이 되는 거야. 자, n팩분의 1 돼버려요. 어떻게 했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팩분의 1. 자, 얘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차이대로 이제 숫자를 집어넣기 시작하겠지. 1부터 넣어볼까? 1팩분의 1 마이너스 2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마이너스 3팩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 마이너스 4팩분의 1. 느낌 오나요? 점점점점점. 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이 소거된다고 이렇게. 다 소거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 가겠니? n팩이 무한대인데 무한대분의 1이니까 결국 제로로 갈 거야. 저 뒤쪽에는.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답은 1이었습니다. 답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 문제가 왜 나옵니까? 바로 요것 때문에. n 플러스 1팩분의 n 플러스 1이 n팩분의 1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게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써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돼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특히 요 내용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겠지?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자, 네 번째로 볼게. 중복조합이겠지. 자,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입니다. 자, 중복조합에서
뭐 주목점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 정도만 알아둘까?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입니다. 자, 요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자, 뭐 이렇게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이 집합 분할은 그 발음이 되게 어렵기로 유명한 그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발음 되게 어려워요. 스털링이 그 옛날 사람이야. 스털링이라는 부신이 만든 스털링 제2종수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알겠지? 얘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SO3. 자, 얘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5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있다는 거야. 왜 하필 원소를 들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원소는 같은 놈이 있을 수 없어. 우리 이런 거 말되니? 이게 집합이라면? 집합이란 놈은 절대 같은 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을 왜 예로 들냐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세 개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해라. 단 이 세 개의 부분 집합은 서로 소유다. 그치? 서로 소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A, B를 갖고 있는데 얘는 A, C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봐봐. 얘가 A, B고 얘가 A, C면 얘가 좀 뭐 나왔지? D, E라고 적었을 때 어떻게 되니? 이거 합집합 시키면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서로 소를 이제 모든 집합은 서로 소입니다. 한 곳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니냐? 잘 봐. 결국 그런 거 이런 거야. 이 A와 B와 C와 D와 E라는 이 서로 다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 개 중에서 자기가 지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A가 나 여기 들어갈래, 뭐 B 나 여기 들어갈래, C 나 여기 들어갈래, D 나 여기 들어갈래, E 나 여기 들어갈래. 어때? 말되지? 이런 식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법칙이 뭐냐면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대. 그게 교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있잖아. 들어가고 나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 이 세 개의 부분 집합은 모두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예요. 봐봐. 얘가 봤지? 자, 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는 혼자 있고 B와 C가 같이 있고 D와 E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자, 근데 얘가 보여? 이 둘만 자리 바꿨지? 이 자리 바꾼 것 정도로는 우리가 얘를 같은 경우라고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집합 분할이에요. 자, 적어보세요. 이게 집합 분할입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집합 분할하고 이제 가장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좀 전에 했던 중복순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야 돼. 자, 잘 봐. 중복순열 그리고 집합 분할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해. 보세요. 자, 잘 봐. 자, 잘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중복순열하고 집합 분할은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것에 집어넣되 중복을 허용하지. 자, 적어줘. 자, 이렇게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비슷한 것들을 비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 선생님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헷갈려 하는 걸 알아.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요. 굉장히 비슷하게 문제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집합 분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를 살짝만 교정시켜갖고 중복순열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렇게 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내볼게. 봐봐. 자, 잘 봐. 집합 분할. 자, 얘는 서로 다른 아이들을 같은 곳에 넣는 거지. 다만 중복이 허용됩니다. 어때? 여기 빼고는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봐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집합 분할 SO3. 자, 이게 뭐라 그랬어? 5개의 원소가 있는데 됐지? 자, 5개의 원소가 있어요.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얘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선택하는 거잖아. 이렇게 막 선택하는 거예요. 난 여기 갈래, 난 여기 갈래. 이렇게 막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지? 선택하는 건데 얘네들이 같다 이거지. 같기 때문에 얘가 SO3이 되는 거예요. 자, SO3이 되는데 자, 만약
중복순위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A, B, C, D, E. 자, 이것을 가진 집합이 있는 거야. 자, 집합이 있고 얘를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그리고 A, B, C는 서로 소다. 이게 서로 소지 맞지? 서로 소. 공통 부분이 없다. 이게 서로 소지,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버리잖아.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여기 들어가는 것과 여기 들어가는 것과 여기 들어가는 것이 똑같아. 왜? 자기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 똑같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같기 때문이야. 자, 근데 이때는 이 A라는 분이 A 집합 들어갈 때와 B 집합 들어갈 때와 C 집합 들어갈 때가 다른 거야. 어떻게 이해되겠어? 자, 따라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지? 3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누가 들어갔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3가지. 또 3가지. 또 3가지. 또 3가지. 자,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3파이 5. 3의 5승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굉장히 흡사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부러 흡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픈 마음으로 뭐 집합 나오면 뭐 집합 분할이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말리게 만들어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줘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 잘 봐. 집합이 이때 이름이 없어. 그렇다면 얘네들을 모두 같은 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집합 분할. 오케이? 집합이 있지만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서로 다른 놈으로 봐. 그때는 중복순열.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괜찮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수 분할. 자, 자연수 분할 보죠. 이 또 자연수 분할은 집합 분할하고 또 흡사한 면이 있어. 자, 이런 거지. 뭐냐면 봐요. 5가 있어. 자, 5를 3개의 항으로 나누래. 3개의 항.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자, 이렇게 됩니까? 자, 이런 거죠. 잘 봐. 어차피 시험 나올 포인트가 여러분 보일 거야. 선생님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공부하려 한 거, 어째 쉽게 공부하고 그냥 대충 공부하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통해서 그래서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채점하고 나니까 반타작도 못해. 그게 바로 확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고득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게 별로 없다니까. 봐봐. 이거 보면 이런 것도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하지? 다른 건 몇 개 있겠죠? 있는데 몇 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오십니다. 알겠지? 그때 딱 먹으면 돼. 알겠지? 딱 이렇게 낚시하고 먹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연수 분할은 이거야. 뭐냐면 5를 3개로 쪼개겠대. 3개 항으로. P, 5, 3.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잘 봐요. 내가 여기를 1, 2, 2라고 적었어. 어떻게 됐죠? 1 더하기 2 더하기 2. 맞죠? 그렇지? 3개 합치면 5 맞잖아. 자, 근데 이것과 순서만 바꿨어. 2, 2, 1. 순서만 바뀐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같은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적으세요. 요거 이제 같은 경우로 봅니다. 자,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숫자를 쓰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뭐 작아진다 또는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이런 룰을 쓰게 됩니다. 크지 않다 쓸까요? 그냥 크지 않다. 자, 또는 뭐 작지 않다. 여러분 마음이 알겠지? 작지 않다 쓸까? 작지 않다.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 알겠지? 자, 자기 만들었습니다. 알겠지? 어차피 가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 우측으로 가서 작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잘 봐요. 오늘 우측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네. 1 더하기 1 더하기 3. 어떻게 괜찮지? 자,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우측으로 갈수록 작지 않다 그랬는데 작잖아.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뭐 있을까? 1 더하기 2 더하기 2 뭐 이런 거 있네. 그렇지? 자, 얘입니다. 자, 따라서 P53은 더 이상 겨울 수 있니? 없어요. 2가지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지? 괜찮아? 자, 괜찮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연수 분할이 자, 역시 마찬가지야. 자, 잡아. 중복순열과 집합 분할이 비교된다면 자, 이번에는 자연수 분할 얘와 또 비교해야 될 분이 뭐냐면 바로 중복조합이에요. 한번 적어줘. 자, 중복조합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흡사해요. 왜냐하면 봐요.
자연수 분할은 이런 거잖아. 서로 같은 아이들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같은은 또 왜 같은을 많이 쓰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냐면, 자, 잘 봐요. 얘가 5가 똑같이 생긴 공이 5개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거야. 똑같이 생긴 바구니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공을 내가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겠지, 맞지? 자, 집어넣죠. 얘네들이 선택권이 있겠지. 이렇게 막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는데 얘네들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집어넣었다. 얘가 1개 집어넣었어요. 얘가 2개 집어넣었어. 얘를 2개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1, 2, 2로 볼 수 있죠. 그렇지? 그런 예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자연수 분할은 서로 같은 애들에게 그치? 같은 애들에게 결국에는 중복을 허용해요. 중복 허용. 자, 근데 여기서 기본 옵션은 빈 곳이 없답니다. 알겠지? 빈 곳이 없다. 빈 곳이 없다. 자연수 분할은 기본적으로 빈 곳이 없다고 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집합 분할도 빈 곳이 없다. 자, 빈 곳이 없을 때, 만약 빈 곳이 있다면 여러 개를 적어줘야 돼. 알겠지? 자, 봐봐. 자, 그래서 중복 조합은 뭐냐면 이런 거야. 서로 같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 조합이다. 오케이. 물론 중복 허용하겠죠. 이해되겠어? 이해되겠니? 자, 이런 거야. 자, 잘 봐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5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짠. 자, 이런 게 자연수 분할이에요. 그럼 자연수 분할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1, 2, 2를 적거나 2, 2, 2를 적거나 이것을 모두 다 하나 더 또 뭐 있지? 2, 1, 2를 적거나 얘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게 뜻이 뭐냐면 이걸 모두 다 한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경우 한 가지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만약 얘가 이렇게 시킨 거야. 5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어때? 역시 같은 항인한데 얘는 차이점이 뭐야? 이름이 없잖아.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자, 근데 얘는 뭐야? 이름이 있잖아.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때는 뭐냐면 만약 여기서 1, 2를 적는 것과 1, 2, 2, 1을 적는 것과 2, 1, 2를 적는 게 다르잖아. X가 1이고 Y가 2고 Z가 2고 X가 2고 Y가 2고 Z가 1이고 다르지? 이때는 얘네들은 모두 다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자, 따라서 얘는 이럴 때는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야. 어때? 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흡사한데 차이점이 뭐냐? 자연수 분할은 순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지? 자, 근데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요 순서가 달라지는 걸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왜? 다른 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요 정도의 세부적인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잘 봐. 이거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만약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야. 자,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웃어주면서 왼쪽에 3개 3 H 5라고 부를 수 있지. 어때? 이해되겠어? 이해됩니까? 왜 5입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X라는 바구니가 있고 여기 이제 Y라는 바구니가 있고 여기 이제 Z라는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어때? 괜찮겠어? 자, 근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생긴 공 5개를 준비하시는 거지. 맞지? 똑같이 생긴 공 5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1개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면 1, 2, 2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자, 잘 봐. 누가 선택권이 있겠니? 당연히 공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유가 뭡니까? 만약 공이 봐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공을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맞지? 만약 2군데를 선택하겠다 공을 잘라서 넣겠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놈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똑같이 선택권이 있는 게 같은 놈이 다른 걸 선택하는 거야. 같은 놈이 다른 걸 선택하는 게 뭐지? 그게 바로 중복조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알겠지? 이런 거야, 이런 거.
힘내. 자, 힘내. 자.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지? 이 확동이 이게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있습니다. 뚜뚜뚜. 자, 됐죠? 그러면 도대체 헷갈리게 했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짜자잔, 크기 관계를 말해주는 거지. x, y, z가 결국 우측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문자가 자연수 옵션까지 들어간다면, 문자가 자연수랍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연수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연수 분할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P, 5, 3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기억했어? P, 5, 3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구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장 유사하게 문제를 내요. 가장 유사하게 문제를 만들고 미묘하게 살짝 바꿔. 그걸 캐치를 못하면 틀리게 만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줄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줘. 이렇게 나오면 아, 자연수 분할이구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문제 풀면서 또 세부적으로 우리 뭐 원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는 쌤이 일부러 굉장히 비슷하게 형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형태를 만들어 갖고 그 미묘한 차이를 잡아낼 수 있냐? 여기 이제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1번부터 차이들을 볼게요. 자, 1번. 뭐 해피 이런 건 뭐지? 여러분 홀리게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하죠. 알겠지? 자,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어. 서로 다른 6개. 자, 6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때 3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이름을 준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자, 됐죠? 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 적혀있냐면 하나씩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한 개씩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상자에 한 군데만 집어넣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상자 ABC에 상자당 한 개씩 공을 넣는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는 공을 다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2개는 버려야 돼. 그렇게 이해되겠어? 자, 그렇다면 누가 선택권이 있는 거니? 상자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상자가. 왜냐면 공은 필연적으로 선택 못하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자는 한 개씩 다 집어넣겠다고 했으니까 상자가 선택권이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6B3입니다. 6, 5, 4 120이겠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이 선택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야.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어요. 아, 똑같아? 자, 그리고 마찬가지 상자 ABC. 자, 서로 다른 상자 ABC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자 3개가 있어요. 자, 근데 ABC에 남은 공이 없도록 모두 넣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 집어넣는데, 자, 다 집어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이 들어간 곳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중복이 허용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겠어? 자, 거기다 주쳐봐. 남은 공이 없도록 모두 넣는다. 알겠지? 여기다 주치세요. 이 문구가 중복 순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구 때문에 선택권은 누구한테 가는? 이번에 선택권은 공한테 가는 거예요. 공이 선택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상자는 선택권을 못 가져요. 왜? 상자 하나가 공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공 버려야 돼. 나머지 공은 6개잖아. 상자 3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필연적으로 얘가 선택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얘는 3파이 6이 됩니다. 항상 선택권은 오른쪽이에요. 오케이? 괜찮아? 자, 그렇다면 얘가 뭡니까? 3의 6승. 3의 6승 729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되게 미묘하죠, 맞지? 되게 열받을 거야. 자,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딱 극복하는 순간 확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구분이 되지 않는 9개의 공을, 자, 6개 상자 A, B, C, D, E에 1개 또는 2개를 넣겠다. 자, 요 문구도 괜찮아요. 자, 잘 봐. 얘가 똑같대. 구분이 되지 않더래. 자, 같은 공이 이제 9개가 있습니다. 자, 9개가 있는데 여기 상자가 A, B, C, D, E, F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상자가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6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근데 봐봐.
문제가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혔단 말이야. 모든 상자에는 공이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들어가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개 아니면 두 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이 똑같잖아. 똑같다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다르면 문제가 돼요. 다르면 왜 나는 더 좋은 거 줘?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싸우게 되는데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개 또는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지. 한 개씩. 공을 주고 시작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남은 공이 세 개잖아. 맞지? 이제는 이 공 세 개는 상자 한 군데만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한 개 또는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 같은 상자에 들어가 버리면 공이 세 개가 돼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되니? 남은 공 세 개가 선택권을 가져버리네. 얘가 선택권을 가지는 거야. 어떻게 괜찮아? 이 선택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애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되겠니? 바로 6C3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6C3.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 조금 헷갈리지?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어렵냐 하면 최대한 여러분이 안 봤던 꼴로 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듣고 보면 맞는 소리네? 라고 들리는, 시험 때는 안 보이는, 시험 때 안 보이면 소용없잖아 사실은.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설명해 주니까 이러고 어이없잖아.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속 반복해서 써봐. 문제를, 알겠죠? 문제를 쓰세요. 풀이를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알겠지? 확통은 문제를 써야 돼. 문제를 써갖고 이 풀이가 이 문제가 이 풀이다. 그렇게 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흡사해서 그래. 우리 애기들이 지금 미적원에서 확통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 곤혹스럽냐면 미적원은 문제를 외울 필요가 없어. 문제가 너무너무 다르고 어차피 문제 몇 줄만 읽어봐도 어차피 어떤 유형이다 뻔히 나옵니다. 비슷한 애들이 없어요. 아예 비슷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따로 외운다라는 것이 무의미해요. 무의미한데 자 근데 확통은 아닙니다. 확통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막 우주로 가잖아. 맞지? 그냥 글자 하나 딱 바뀌었는데 갑자기 막 집합분할 갔다가 그다음 막 중복순열 갔다가 자연수분열 갔다가 막 난립니다. 그치?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서 문장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 쓰다 보면 보입니다. 알겠지? 그냥 이렇군 하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 가지면 아무리 해도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다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이번엔 뭐야? 이번에는 자, 구분이 되지 않는 6개의 공이 있다. 같다는 소리겠지, 그렇지? 자, 6개 또 공. 이놈의 공. 공이 원래 제일 잘 나와요. 보통 공을 상자에 넣는다는 말이 제일 잘 나옵니다, 원래. 자, 3개의 다른 상자 A, B, C가 있는 거야. 다른 상자 A, B, C입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자, 얘가 돼. 자,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 단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적혔습니다. 빈 상자 있을 수 있다. 안 넣어도 된다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누가 선택권이 있는지는 명백하겠죠. 공이 선택권이 있겠죠. 자, 얘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아? 자, 근데 얘네들은 뭐야? 서로 다른 애들이죠. 그러겠죠? 그럼 이게 뭐야? 같은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을 선택한다. 이게 바로 중복조합인 겁니다.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6번을 뽑자. 326.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괜찮죠? 자, 얘가 될 것이야.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자, 5번. 자, 이번에는 구분이 되지 않는 6개의 공을 상자 A, B, C에 넣는다. 똑같은 문제야. 단 뭐라 적혔어? 빈 상자가 없다. 또 이게 빈 상자가 있다 없다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자, 그럼 빈 상자가 없으면 어떡하니? 간단해. 어차피 공 다 똑같단 말이야. 다르면 문제가 돼요.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놈을 미리 집어넣고 나서 다음에 또 뭔가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지? 틀립니다. 이게 틀리는데 같은 놈은 상관없어. 같은 놈은 한 개씩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한 개 집어넣었지. 한 개 집어넣었어. 한 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빈 상자는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같은 아이들 3개를 다른 아이들 3군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이게 뭐야? 3H3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3H3이에요. 3H3. 계산은 n 플러스 r-1CR이기 때문에 5C3. 5C3은 5C2. 10가지인가요? 그치? 자, 이렇게. 그 다음, 자, 6번 갈게요. 자, 6번. 일단 우리 애기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 한 21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13, 4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책에서 봤다라는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만 있으면 막 문제 입맛대로 내지. 여러분 보고 한 3시간, 4시간 주고 문제 막 마음대로 내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난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난한 문제 속에서 미묘하게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잠입하는 거야. 그걸 잡아내야 돼. 그걸 잡아내면 고득점. 그걸 못 잡아내면 시험 칠 때 웃고 시험 끝나고 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쌤이 확통 칠 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자기 시험 칠 때 다 맞은 줄 알았대. 치고 나는 게 반타작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떤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묘하게 문제가 나온 거야. 미묘하게. 자기는 봤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글자 하나가 틀렸어. 숫자가 하나 더 많아짐으로써 문제풀이가 또 바뀌어버렸어. 그런 경우가 가능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잡자고. 뭐 어쨌든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미적분처럼 공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적분은 우리 막 무식하게 공부하잖아. 그렇지? 생각 없이 공부하잖아. 그냥 막 공부하잖아.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계산만 잘하면 미적분은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확통은 좀 섬세하다라고 할까요? 좀 섬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성별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학생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되게 그렇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우리 이거 참 이런 말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성별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인 게 뭐냐면 이제 여학생들은 보통 좀 섬세한데 멘탈이 좀 약해요. 그래갖고 내가 지난 과목은 요 정도 공부했으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길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그러면 또 망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있잖아. 별 생각이 없어. 쌤도 남학생이지만 남학생들은 그렇게 막 섬세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잘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쯤 왔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좀 무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확통은 쌤이 말하고 싶은 게 좀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확통이 분명히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확통은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미적원처럼 점진적으로 실력이 오른다고 보이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빛이 보여. 한 번에 빛이 보이는 순간이 이제 구분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확통이 재밌어질 거야. 알겠지? 그때까지 어쩔 수 없어.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무식하게 계속 적으면서 외우세요. 알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늡니다. 자, 6번째. 자, 구분이 되지 않는 6개의 공을. 자, 같은 아이들이 6개가 있네. 오케이. 자, 6개가 있어. 자, 그때 공을 3개의 똑같은 상자에, 이게 또 똑같은 상자에 집어넣구나. 이게 뭐지? 자, 당연히 선택권은 공이 있습니다. 이제 공이 선택권은 있겠죠. 왜냐하면 6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집어넣는데 이 3개의 상자는 필연적으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지? 그렇다면 얘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둘 다 같다.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자연수분할. 이죠. 그치? 자연수분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빈 상자가 없다. 여기까지 있어야지 자연수분할. P 6,3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 구하죠? 노가다죠. 그렇지? 쌤이 한번 해볼게. 뒤로 갈수록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룰로 가겠습니다. P 63은 1 더하기 1 더하기 4, 1 더하기 2 더하기 3, 2 더하기 2 더하기 2. 끝이에요. 이게 세 가지.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 다음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자, 벚꽃이 근데 만약 그러면 자, 6-1로 한번 갈까요? 빈 상자가 없다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 간단해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빈 상자가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걸 뜻해.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상자 3군데에 담는다. 그렇지? 만약 빈 곳이 허용된다면. 자, 아니면 뭐 상자 2개에 담는다. 아니면 상자 1개에는 담아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P 6,3 첫 번째 케이스, 또는 P 6,2 두 번째 케이스, 또는 P 6,1이 되겠죠. 어때? 이해되겠어? 만약 빈 곳이
없다는 말이 없다면 그때는 있어도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알겠지? 그때는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7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새 6개의 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죠. 다른 아이들이 6개야. 자, 이 공을 또 상자, 똑같은 상자입니다. 그렇지? 자, 세 군데에 모두 넣는다고 했을 때 그때의 경우의 수는 사실 여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죠. 얘가 바로 S63입니다. 그렇지? 자, 얘가 이제 S63이에요. 자, 그러면 S63, 그럼 빈 곳이 없다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빈 곳이 없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S63 더하기 S62 더하기 S61이에요. 똑같아. 알겠지? 오케이? 자, 얘가 돼. 자, 그러면 S63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P632, 114, 123, 222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 1, 4로 나누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1, 2, 3으로 나누겠다. 세 번째 케이스 2, 2, 2로 나누겠다. 어떻게 괜찮아?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러하다면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자, 5개 남았습니다. 중에 하나를 뽑아 여기 집어넣어. 나머지 4개는 뭐 자동으로 여기로 가겠죠? 됐지? 자, 그런데 같은 게 2개가 있네.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왜? 이 둘은 순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순서를 줘버렸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쌤, C만 썼지 P를 안 쓰는데 웬 순서입니까? 라고 하는데 원래 있잖아. 순열 생각해봐. 6P3이 뭐예요? 6, 5, 3입니다. 곱하기가 곱의 법칙이 순열이에요. 근데 지금 곱하기를 썼기 때문에 얘가 순열을 준 겁니다. 이게 P를 안 써도.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아이고 손가락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알겠지?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얘는 순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먼저 뽑힌 아이와 나중에 뽑힌 아이로 순서를 줬으니까 두 가지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2표 나눕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끝.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렇다면 이때 계산값이 얼마 나오니? 15. 자, 얘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 61.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52. 자, 이렇게 되는데 같은 개수를 가진 놈이 없네? 끝. 이게 끝입니다. 알겠지? 그럼 뭐야? 60 이렇게 되겠지. 자, 됐지? 그럼 얘는 뭐야? 62. 2개 뽑았어요. 자, 4개 남았어. 4, 4, 2. 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일로 가겠지 뭐. 오케이? 나누기. 근데 이번에는 같은 게 몇 개야? 3개잖아. 3팩. 자,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15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90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서술형이 잘 나와. 왜 서술형이 잘 나오면 이제 서술형이 채점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술형 채점 기준이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 보편적 기준에 맞춰서 잡지를 작성해야 되고 필요한 문구가 반드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적합하면 참이야. 되게 어렵지. 이게 서술형 채점이 사실은 되게 이제 힘들고 또 논란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깔끔한 아이들을 선생님이 좀 선호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잘 나와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구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넘어갈까요? 자, 8번. 자, 요게 이제 그 유명하신 원순열 되겠습니다. 원순열. 자, 원순열은 그렇죠. 원순열은 스타트 지점이 없어요. 시작 지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자, 따라서 공식으로는 n마 1팩이 되겠죠. n개의 원순열이라고 한다면 보통 n마 1팩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약간 변형을 준 거예요. 남자 셋이 있습니다. 자, 남자 셋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 넷이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 뭐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알겠지? 또 남자 셋이라 그러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모두 다릅니다. 알겠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달라요. 남자 셋, 여자 넷. 자, 근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TV에서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 토크쇼 같은 데 보면 와서 남자는 다 똑같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맨날 해요. 그 쌤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지? 남자 똑같지 않아요. 알겠지?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자, 이때 남자 3명 중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얘가 이웃하지 않는다야. 이웃하지 않는다 룰이 어떻게 되니? 이웃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걸 먼저 깔아.
그리고 그 틈에 끼워 넣기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자, 따라서 조건 외를 먼저 순열시키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아이들을 끼워 넣기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얘도 그렇게 풀게요. 원순열이 있는데 일단 여자는 아무 상관없잖아. 여자부터 먼저 원순열 시켜. 하나, 둘, 셋, 넷. 이게 얼마지? 3팩. 얘가 3팩입니다. 엠마 1팩.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틈이 생겨. 이제 원순열 없다. 알겠지? 이제 원순열 따위는 이죠. 네 곳이 있고 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네 곳과 세 사람의 1대1이잖아. 같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뭐야? P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4P 3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P는 그나마 땡큐한 게 무조건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3P 4는 말이 안 돼요. 알겠지? 오케이? 무조건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할 수 있고요. 다음 9번. 자, 이번에도 이제 원순열 계열이야. 자, 원순열 계열인데 이번에는 조금 자, 원순열 계열인데 다각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봐봐. 짠. 자,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죠. 그치? 정사각형 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치? 정사각형. 그렇게 보이나요? 됐지? 자, 이렇게 생긴 요 정사각형은 90도마다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 90도마다 똑같은 놈이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총 360도를 도는 동안 4번이 일치가 됩니다. 일치된다는 게 뭐냐면 그 4가지를 하나의 경우로 생각하겠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전체 경우수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얘는 풀이법이 뭐냐면 8군데에 색칠을 합니다. 8팩에다가 4를 나누면 돼요. 끝! 쉽지 쉽지? 이런 겁니다. 이제 나누기 4예요. 나누기 4.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 자, 이와 같은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9군데에다가 색칠을 하겠대요. 서로 다른 9개의 색을.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정사각형이라면 내 마음은 정사각형이에요. 따라서 얘는 4번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누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굳이 정사각형 뭐에 색칠을 이런 말이 또 정삼각형 뭐에다가 색칠을 이등변 삼각형 뭐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도형을 이야기한다면 요게 이제 원순열 계열입니다. 이제 원순열 아니고 자, 그런 계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나누기 4하면 되잖아. 9군데 색칠을 해. 9팩 4로 나누세요. 끝!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이에요. 간단하지? 되게 간단해. 자, 이런 거야. 자, 근데 우리 애들 봐봐. 자, 그러면 이번에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면 어쩌겠냐. 정삼각형. 어떻게 느낌 왔어? 자, 정삼각형은 360도 도는 동안 3번이 일치됩니다. 3번이 일치돼요. 자, 그래서 정삼각형은 나누기 3을 하는 거야. 어떻게 괜찮아요? 자, 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짠짠 의자가 이렇게 있어. 물론 의자도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어. 자, 얘가 이제 6군데에다가 6명을 앉히겠대. 6팩 인데 나누기 3 아닙니까? 끝! 이게 답이에요. 되게 쉽지? 되게 쉽죠? 자, 근데 우리 얘기도 한번 봐봐. 정삼각형인데 짜잔 봤지? 여기 의자가 한 개 부족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있잖아. 얘를 120도 회전시켜봐요. 12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돼. 이게 똑같냐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전에는 의자가 2개니까 120도 회전시켜도 똑같은 놈이 나왔지만 지금 얘는 아무리 회전시켜도 절대 똑같은 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괜찮아? 자, 따라서 이때는 5팩 끝. 끝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괜찮지? 괜찮아? 자, 그러면 또 다른 예 하나 더 볼게요. 자, 잘 봐. 자, 잘 보세요. 자,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 항상 내 마음은 정사각형인데. 자, 정사각형입니다. 여기에다가 4군데 색칠을 4군데에다가 색칠을 하겠다 라고 하면 웃어버리겠지. 아마 여러분들 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4팩에다가 4를 나누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밋밋하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 갑자기 정삼각형 하나 딱 그리는 거야. 이렇게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정확하게 센터에 있습니다. 알겠지? 내 마음이 센터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 됐어. 자, 이렇게 있어. 정사각형이.
그럼 5군데 되었죠. 5군데. 자, 이때는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아마 돌려보면 알 겁니다. 같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5팩이에요. 오케이? 5팩입니다. 얘가 90도마다 일치되고 얘가 120도마다 일치되기 때문에 90도와 120도의 최소 공개수가 얼마야? 360도 뭐 넘을 거예요. 알겠지? 360도 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5팩입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정삼각형은 3으로 나눈다. 정사각형은 4로 나눈다. 신나게 외웠더만 같이 나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준다. 자, 그 다음, 자, 10번. 자, 10번이에요. 자, 이런 부정방정식이 이제 중복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바로 이런 거기 때문이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얘가 9야. 자, 9번입니다. 아, 10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상자가 3개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생긴, 자, 상자가 이제 3개, 뭐, x 상자, y 상자, z 상자 있겠지. 여기에 같은 공 9개를 집어넣는 거야. 같은 공 9개를 집어넣고 나서 거기 적혀있는 그 공의 개수를 스몰 x, 스몰 y, 스몰 z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뭐라 적혀있어? x, y, z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떡하지? 9개 중에서 1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배고플 때 밥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일단 빵부터 먹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미리 1개씩 주고 들어가는 거야. 자, 주고 들어가면 6개 남았네?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라고 해서 6개를 뽑아버리면 되잖아. 이게 3위축입니다. 오케이? 괜찮겠어요?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특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 최단거리 문제예요. 자, 최단거리 문제인데 이 최단거리 문제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얘가 P 지점이고요. 여기 이제 Q 지점인데 P에서 Q까지 최단거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2번 가시고요. 위로 3번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 그렇지? 자, 이것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지 않냐? 자, 이렇게 우리가 따졌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결국 뭐니? XX, YYY 5팩, 2팩, 3팩이죠.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0가지네요. 어떻게 이해되겠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가졌어. 아, 그냥 오른쪽 왼쪽 개수만 세알이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망하게 만드는 문제를 준비해야지. 그 문제가 이제 11번 같은 문제예요. 자, 11번.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가로 세로만 봤는데 아이고 이분은 또 대각선이 있는 거예요. 대각선이. 몇 개는 이게요? 이 대각선이 있어. 자, 대각선이 있어갖고 자, 오케이. 다 정사각형이 알겠지? 정사각형이네. 다 똑같이 생겼네. 정사각형이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최단거리라는 건 이런 걸 거야. 대각선을 가는 게 더 빨라요. 따라서 대각선을 타지 않으면 최단거리가 아니야. 따라서 이때는 가로 세로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모델 하나를 그려봐. 이게 최단거리라는 거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당연히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얘는 있잖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망한 거예요. 그럼 최단거리가 되지 못해. 왜? 대각선이 더 빠르기 때문에요. 괜찮아?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대각선 방향으로 3번, 오른쪽 방향으로 3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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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정답은 6팩, 3팩, 3팩 20까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지. 괜찮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가로 세로 보면 안 돼. 알겠지?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12번.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도 있네. 자, 여기 z는 8. 자, 이렇게 적혀있어. 자, 근데 여기에 문자에 대한 세세한 주문이 적혀있는 거야.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똑같은 8개의 공을 집어넣는 건데, 자, 여기서 얘가, 자, 지금 x, 자, 얘가 x, w가 먼저지. w, x, y, z가 있어요.
W는 공 집어넣을 필요 없대. 가만히 있는 거야. X는 배고프대. 한 개 줍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Y는 2개 이상이래요. 2개 줍니다. 주고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자, Z는 상관없대요. 자, 그럼 결국 몇 개 남았어? 얘가 5개가 나와버린 거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번을 뽑아버리면 됩니다. 425.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85. 자, 그래서 56까지 됩니다. 자, 다음. 자, 3페이지. 자, 3페이지는 이제 짝수 키워드가 나왔어요. 짝수 키워드. 자,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짝수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짝수일 때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봐봐. 되게 쉬워. 되게 간단해요. X, Y, 자, Z. 자, 됐지? 자, Z입니다. 자, 얘가 있잖아. 짝수개를 집어내야 된다 그랬잖아. 짝수개를 집어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공이 30개인데 30개를 2개로 묶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30개를 2개로 묶어. 그러면 공 2개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니? 15묶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 합쳐서 30이니까. 어떻게 괜찮지? 그렇죠? 자,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 된대. 적어도 자연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묶음은 있어야 된대 라고 했으니까 이 묶음, 이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를 미리 주고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2개가 아닙니다. 3묶음인 거야. 알겠지? 3묶음 줬으니까 12묶음 남았네. 자,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되지? 3H 12가 되지 않냐? 어떻게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14C2가 되겠지. 어떻게 괜찮아? 자, 이렇게 계산 나오죠. 2개씩 묶어버린 거예요. 어때? 그렇지? 짝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13번 넘어갔지? 그렇죠. 자, 13번. 자, 13번은 자, 잘 봐. 12번하고 13번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알겠니? 쌤이 일부러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 얘가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혔어. 12번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8이다. 자, 이렇게 적혔습니다. 자, 근데 자, 지금 밑에 문제 봐요. 밑에 문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혀있지. 어떻게 괜찮죠? 됐지?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봐봐. 8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다. 4다.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X, Y가 최소한 X가 1 이상이고 Y가 2 이상이니까 최소한 3에서 끝이 나겠네. 하여튼 요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이거랑 같은 말이지.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자, 잘 보시면 조건에서 12번입니다.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거든. 잘 봐. 만약 지금 X 플러스 Y 지금 요 문자가 조금 잘못됐네. 문자를 자, 문자가 WXYZ였죠, 그렇지? 자, 우리 애기 잘 봐. 여기 이제 Z가 뭐라 적혔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적혔거든. 자, 잘 보세요. 만약 Z가 0이야. Z가 0이 뭐가 될까? Z가 0이 헐, 이것도 바꿔야 되네. 야, 괜찮아. 자, 괜찮아. 이거 뭐 괜찮습니다. 쌤 또 엄청 빠르거든. 봤지? 그다음 뭐지? 자, 위에 거 보고도 안 되네요. 괜찮아. 자, 괜찮아. 자, 됐지? 자, 근데 보세요. 딱 보니까 벌써 느낌이 왔어. 느낌 왔어요? 느낌이 빨간색. 자, 어딘가 있겠지? 자, 봐요. 자, 얘가 노란색. 자, 괜찮게 쪼지 마. 쪼면 안 돼. 좀 잘 봐. Z가 0이면 뭐야? 이거지. 손가락이 계속. 자, 그거 있어요? 선생님 또 취향이 약간 좀 핑크거든. 그래갖고 Z가 0이면 8이에요. 손가락이 왜 이래? 자, Z가 0이면 8입니다. 알겠지? Z가 1이면 7이야. Z가 2면 6이에요. 맞지? 넘기면 Z가 3이면 5입니다. Z가 4면 4예요. Z가 5면 3이야. 이걸로 여기 있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얘랑 같은 겁니다. 이해되겠어? 그 말이 뭐야?
이렇게 문제 나왔지만 이것과 똑같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2번과 13번은 정답이 똑같습니다. 괜찮아? 13번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둬. 아마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낼 거야. 그럼 여러분은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됩니다. 알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되게 생각보다 재밌지, 맞지? 자, 그리고 15번. 자, 15번 갈게요. 15번은 사실은 믿겨지지 않겠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교과서 문제 있는데 그 교과서 문제를 쌤이 조금 다르게 생기게 바꿨습니다. 알겠지? 사실상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자,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는 역발상이라는 트렌드예요. 역발상. 자, 잘 봐. 아, 이거 상당히 어렵네. 문자가 5개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자, 근데 얘가 얼마니? 20이야. 괜찮지요? 자, 합쳐서 20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보는 순간 우리 애기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 아, 5개의 상자가 있겠구나. 서로 다른. 맞죠? 서로 다른 5개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공,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알겠지? 똑같은 공 20개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게 OH20 아니냐? 라면서 웃을 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말이 적혀 있어. 근데 여기서 뭐라 적혔냐면 여기 적혀 있는 이 문자는 0, 1, 2, 3, 4, 5까지밖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OH20에는 이런 게 있어.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16 넣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적혔냐면 최대 5까지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냐?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상한이 있을 때요. 우리가 보통 중복조합에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있지만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는 잘 없어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으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발상이란 거예요. 그럼 잘 봐. 우리 좀 전에 이제 공을 집어넣는다 그랬나? 그럼 이번엔 반대입니다. 공을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5개가 한 개라며. 그러면 5개씩 다 주고 시작하자고. 5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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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분 나쁘지만 주고 나서 뺏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다 합쳐봐. 25개야. 근데 20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5개를 뺏어야 돼요.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물론 기분 나쁘겠죠. 5개를 뺏어도 있잖아. 갖고 있는 공이 모두 다 5개씩이기 때문에 5개를 뺏어도 0이 돼요. 자, 근데 얘가 만약 4개인데 5개를 뺐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4개까지 못 뺐잖아. 5개를 뺐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조건에서 위배되거든. 하지만 연상 없어요. 5개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 결국 얘네들 있지. A, B, C, D, E 이 5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뺐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집어넣는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뺏어버리면 됩니다. 뺏어갖고 OHO.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2개 뺐고 여기서 하나 뺐고 자, 여기서 2개 뺐었어. 딱 맞잖아. 맞지? 3, 4, 3, 5, 5 20만 대.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대요. 집어넣고 뺏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풉니까? 상한이 있어서 그래요. 최고 5까지밖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푸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당혹스러울 거야. 왜냐하면 교과서랑 똑같은 문제지만 쌤이 문제 형태를 바꿔버렸어요. 바꿔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실제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풀이법도 똑같은데 문제 완전히 바꿔버렸어. 말만. 그러니까 핵심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해피가 나오는 문제 뭐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다 해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그렇게 기억합니다. 삼각형이 있던 문제 이렇게 기억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해야지 그 겉테두리, 포장지를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16번. 자, 16번은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다. 자, 중복조합의,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색깔 바꾸기라는 거예요. 색깔 바꾸기. 자, 색깔 바꿉니다. 색변화. 되게 유명하거든.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라 적혔냐? 흰 바둑돌이 4개가 있는 거야. 흰색 아이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은 바둑돌이 7개가 있어요. 자, 검은 바둑돌이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뭐라 적혔냐면 색변화가 4번 일어나도록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제 또 우리 애기들 봐봐. 문제 잘 봐.
색깔의 변화가 5번 일어난다. 딱 적혀있는 거 보고 또 문제 제대로 읽지 않고 또 5번 변하는 것도 구하면 큰일 나. 밑에 보면 적혔어. 4번 일어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4번 일어나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색 변화를 먼저 시키고 시작합니다. 자, 색 변화 볼게요. 자, 봐. 흰색부터 시작했다면 흰색. 지금 한 번 변한 거야. 한 번 변했습니다. 2번 변했어요. 3번 변했다. 아, 손가락 왜 이래? 자, 4번 변했어요. 오케이? 괜찮아? 자, 4번 변했어요. 자, 이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니? 원래 4개, 7개였는데 흰색을 2개를 써버렸으니까 2개 남았던 거야. 검은색을 2개를 썼더니 흰색 3개 썼나요? 하나 남았던 거야. 알겠지? 검은색을 2개 썼더니 5개를 남았던 거야. 어떻게 괜찮아요? 자, 이제 검은색은 흰색 옆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흰색 옆에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니? 흰색 옆에다 붙여버리면 색변화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색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색에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흰색이 3군데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군데입니다. 공은 똑같지만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3자리가 된 거예요. 흰 공이 있는 3자리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왜? 넣었던 자리 또 넣어도 되거든. 중복을 허용해서 흰 공 1개를 집어넣습니다. 3의 7 괜찮아? 자, 이번에는 곱하기. 자, 검은색이야. 검은색이 있는 자리가 2자리예요. 자, 2자리니까 검은색이 있는 2자리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검은 공 5개를 집어넣는다. 이해치고 어떻게 괜찮겠어? 됐지? 여기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3가지 곱하기 얘가 얼마니? 65니까 6가지 18가지네. 이지만 누구도 흰 공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이야기 안 했어.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검은 공부터 시작했다면 자, 이렇게 또 시작해야 되는 거야. 색변화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어떻게 괜찮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자, 요번에는 흰공이 원래 4개였는데 흰공 2개를 써버린 거야. 자, 2개 남았습니다. 검은공이 7개였는데 검은공 3개를 써버린 거야. 4개 남았네요. 어떻게 괜찮아?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흰공이 있는 자리가 2자리입니다. 2자리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흰공 2개를 집는다. 자, 이해지 곱하기. 자, 마찬가지야. 검은공이 3자리가 있습니다. 이 검은공은 똑같지만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검은공이 있는 자리를 본 거예요. 자리. 알겠지? 3H. 자, 근데 검은공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4. 괜찮아? 자, 이렇게 계산을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얼마죠? 32입니다. 3가지겠죠. 자, 얘가 얼마지? 64입니다. 15가지겠죠. 따라서 45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나오겠지. 63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17번은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스털링 제2종수라고 불리우는 이 집합분할에서는 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냥 알아두셔야겠지. 요건 쌤이 시간 관계상 유도는 하지 않고 그냥 적기만 하겠습니다. Sm,K는 Sm-1,K-1 더하기 K 곱하기 Sm-1,K입니다. 그렇지? 이 쌤이 이게 외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알겠지? 공식 쉬우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18번. 자, 18번에다 펼치세요. 요게 이제 지금 쌤이 교과서를 쭉 훑어봤더니 이 문제가 없는 교과서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확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할 분배란 겁니다. 분할 분배인데 이게 바로 그 분할 분배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이 문구가 사실은 핵심 키워드예요. 자, 이게 이제 공역이야. 치역은 뭐야? 치역은 A, B, C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거야. 모두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되는데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알겠지? 이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분할시켜. 3개의 그룹으로 서로 다른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분할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집합 분할이겠지. S53입니다. S53. 이게 S53입니다. 계산해보면 25가지가 나옵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3개의 그룹이 되었잖아.
이 세 개의 그룹이랑 이 세 개랑 1대1 대응을 시키면 연결 안 되는 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개와 세 개의 1대1 대응, 그게 바로 3P3, 즉 3팩입니다. 알겠지? 3팩. 150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요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자, 됐어? 자, 근데 이것과 더불어, 자, 우리 한번 봐봐. 자, 이왕, 자, 집합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걸 ABC라고 적혔는데, ABC를 쌤이 1, 2, 3 바꿀게. 자, 1, 2, 3을 바꾸고, 자, 얘가 이제 X고, 얘가 Y고, 요게 이제 함수입니다. 자, 찾고 있니? 괜찮지? 자,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 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맞지? 이게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했지? 5개가 있고, 참, 3개가 있잖아. 여기서 어차피 5개가 필요해요. 연결할 5개가 필요한데 3개밖에 없잖아. 근데 뭐라 적혔니? 중복을 허용한대. 그래서 결국에는 5개를 뽑습니다. 3개 중에서 5개를 뽑아요. 3H5. 괜찮니? 자, 그래서 얘를 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뽑았다고 친다면 얘가 X값이 큰 놈, 숫자가 큰 놈이 더 큰 놈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같은 놈을 연결해야 돼요. 다른 말로 작은 놈을 연결해서 곤란합니다.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1은 1한테 연결해야 됩니다. 2는 1한테 연결해야 돼요. 3은 2한테 연결합니다. 4는 3한테 연결해요. 5는 3한테 연결해야 돼. 왜? 2번, 1번, 2번 뽑았기 때문이야. 오케이? 따라서 이걸로 경우수가 결정돼 버립니다. 3H5가 정답이에요. 괜찮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유명해. 요 문제도 유명합니다. 맞지? 자, 이 문제도 유명한데, 그렇다면 이 둘을 섞어보자. 이 둘을 섞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될 것이야. 자, 쌤이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자, 요 문제가 역시 또 빈출 문제입니다. 사실. 자, 잘 봐요. 1, 2, 3, 4, 5가 있어. 1, 2, 3이 있어. 자, 얘가 X입니다. 자, 얘가 Y예요. 자, 근데 자, 이때 자, 이렇게 적혀있어. 가주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나조건. 이렇게 좀 전에 봤던 두 문제를 이렇게 섞어버리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리냐. 이러면 또 문제가 고착화집니다. 자, 이러면 취업과 공익이 같아야 되니까 모두 다 연결돼야 되는데 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죠?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얘네들이 연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치?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빈틈 보이나?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빈틈이 보이죠? 이 네 개의 빈틈 중에서 칸막이를 2개를 쳐버려. 42. 그래서 칸막이를 내가 이렇게 쳤어. 그러면 얘들은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겠지. 끝.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6가지. 되게 쉽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칸막이 쳐주면 돼. 칸막이 딱 쳐갖고 가면 돼. 어차피 3개의 그룹 나뉘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제일 위에, 얘는 중간에, 얘는 제일 밑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괜찮겠어? 자, 그리고 자, 21번 볼게요. 자, 21번. 자, 21번은 뭐 그 앞에 문제는 쌤이 또 다 설명이 중첩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이 또 빈출 문제예요. 자, 요거 기억해줘. 자연수 6을 3 이하의 자연수의 합을 나타내라 라고 적겠습니다. 그치? 자, 이거 적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분할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분할은 항의 개수를 정해주지 숫자가 누구 이하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6을 3 이하의 자연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고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숫자가 더 커지면 사실상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개수 위주로 자연수 분할을 하는 연습을 했지 숫자 위주로 연습을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페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페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자연수 분할의 원리에 의해서,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 알겠지? 결국 얘는, 자, 적으세요. 자, 자연수 6을 3 이하 자연수로 구하는 방법은
이것과 같답니다. P 6,3. 6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고 또는 2개로 분할하고 또는 1개로 분할한 것과 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렇게 바꿔서 풀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난이도가 완전 달라요. 이게 훨씬 쉬워. 알겠지? 빨간색이 훨씬 쉽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항 정리로 넘어가세요. 자, 이항 정리는 기본적인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NC0부터 시작해서 NCN까지 2의 N제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지? 나오고 쌤은 그런 것보다 역시 좀 나오면 좀 까다로운 애들 하키스테이크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키스테이크. 자, 잘 봐요. 자, 하키스테이크. 쌤 뭐 마음 같아서는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잘 나오는 거 나오면 좀 골치 아픈 거. 자, 이거 볼게. 하키스틱은 일단 2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건데 뭐 우리 애들 본 적 있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그걸 이제 하키스틱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키스틱은 패턴이 어떻게 되냐? 패턴이 이제 2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시작 지점이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적으세요. 33도 되고 44도 되고 55도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같게 시작합니다. 자, 같아요. 자, 같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습니다. 왼쪽은 커지는데 오른쪽이 고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어때? 괜찮아? 점점점점점 해갖고 얘가 10C3인 거야. S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이제 그 하키스틱을 쓰면 결국 결론이 이렇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 오른쪽은 고정입니다. 오른쪽은 가만히 있어요. 고정입니다. 자, 근데 왼쪽은 계속 일씩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기준으로 항상 이렇습니다. 왼쪽을 1 키웁니다. 11. 알겠지? 자, 그리고 오른쪽을 역시 1 키웁니다. 4. 자,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지? 항상 마지막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같이 키우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패턴. 자,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른쪽이 0부터 시작해요. 알겠지? 3C 0.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3C 0이 필요 없어요. 4C 0도 됩니다. 쌤 0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0부터 시작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 빼버리면 됩니다. 그치? 숫자를. 자, 3C 0 더하기 4C 1 더하기 5C 2 더하기 6C 3. 지금 우리 애들 봐봐. 얘들이 간격이 일정해. 즉 간격이 차이가 둘 다 3이야. 3을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요. 계속 유지해갖고 얘가 100C 97이야. 이런 식이에요. 알겠지? 30 계속 유지합니다. 이해돼 있어? 30 유지하려면 결국 왼쪽 오른쪽이 같이 커져야 돼요. 어떻게 이해되겠니? 자, 그렇다면 자, 결국 정답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는 왼쪽은 1 키우고 오른쪽도 1 키웠다 그랬지. 이번에는 역시 왼쪽은 1 키웁니다. 왼쪽은 무조건 1 키워요. 이건 쉽지. 첫 번째 패턴이든 두 번째 패턴이든 어차피 1 키우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달라지는 건 뭐 눈치챘나? 오른쪽은 같습니다. 자, 적어줘요.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하키스틱 패턴입니다. 자, 됐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를 끝낼게요. 자, 25번 문제의 내용입니다. 25번 문제 내용인데 자, 잘 봐. 자, 이런 거요. 여기에 서로 다른 공이 20개가 있는 거야. 자, 서로 다른 공이 20개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공이 20개가 있는데 서로 달라. 알겠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공 10개를 뽑고 싶다. 그치? 공 10개를 뽑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지? 20C 10입니까? 됐지? 그렇죠? 자,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있잖아.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쌤이 일부러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 줄을 세워놨지, 맞지? 그치? 자,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쪽에서 0개 뽑고 이쪽에서 10개 뽑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어차피 10개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0개 뽑고 10C 0. 그리고 이쪽에서 10개 뽑고 10C 10. 됐지?
됐죠? 자, 근데 이렇게만 뽑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있잖아요. 얘가 1개인데 얘가 9개. 이렇게 뽑을 수 있나? 그러면 10시 1. 맞죠? 10시 9. 어때? 말되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2개 뽑을게. 자, 여기서 8개 뽑을게. 10시 2. 10시 8. 어때? 말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10개, 0개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겠네. 10시 10 곱하기 10시 0. 어때? 말됩니까? 자, 근데 이 경우도 되고 또는 되고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다 더하기가 아니냐. 어때? 말되죠? 자,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이네. 시그마. 잘 봐. 10시 K. K가 0부터 10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됐지?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이 우측 볼게요. 자, 우측 보니까 역시 10시. 자, 10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하고 합쳐갖고 왼쪽 오른쪽 합쳐서 10이 되고 있어. 당연히 10이 돼야 됩니다. 왜? 10개 뽑아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K개를 뽑았으니까 이 뒤쪽은 몇 개를 뽑아야 돼? 10마 K. 어떻게 말돼요? 됐지?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그러한데, 자, 이것은 시그마 K는 0부터 10까지. 근데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어. 10시 10마 K가 또 뭐와 같니? 이게 10시 K와 같아요. 맞잖아. 10시 3이 10시 7과 같잖아. 10시 10마 K가 10시 K와 같아. 따라서 얘를 10시 K로 고칠 수가 있어. 자, 근데 같은 놈이 두 번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니? 제곱이 되겠죠. 짠! 자, 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아? 됐지?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근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 내가 지금 한 것이 무엇이지? 20개 중에서 10개를 뽑았던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은 바로 20시 10과 같다. 시험 잘 놉니다. 기억해 주셔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20시 10이구나 를 생각하면 됩니다. 패턴은 기본 패턴은 이와 같아요. 가만히 보면 왼쪽 둘이 합치면 20, 오른쪽 둘이 합치면 10. 맞지? 이런 패턴이 되면 이 문제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이외에 이항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알겠지? 뭐 이항정리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으니까 쌤이 이제 학기 스틱 정도 해갖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일단 확통이란 과목 자체가 상당히 섬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실제로. 근데 진짜 한 방에 눈이 떠여져. 그 한 방이 올 겁니다. 알겠지? 올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지금부터 약 20분간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받도록 할 거니까 자, 고생했어요.